한국어 시작은 해랑한국어 금해랑입니다. 이스탄불 3박 4일 여행 첫째 날입니다. 그리스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로 와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토카프 궁전 옆에 있는 바닷가로 왔습니다. 숙소가 아야소피아 근처에 있어서 걸한의 공원을 지나 걸어서 왔습니다. 궁전은 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바닷가에서 이스탄불과 인사하고 블루모스크와 다른 모스크 몇 군데 보고 그랜드 바자르 거쳐 크루즈 타고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과 오슬람 제국의 수도로서 1700년 넘게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유일무이한 도시이지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고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오고 싶은 도시이지요. 낚시하는 이스탄불 시민들과 고기 한 마리라도 얻어 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대는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이스탄불에도 고양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야소피아 줄이 꽤 길어서 블루모스크 먼저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없는 신앙심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무슬림 신자들이 이곳을 참 자랑스러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모스크는 제가 처음 들어가 본 모스크입니다.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1461년 오스만 제국 때 생겨 지금까지 이어져 온 튀르키예 최대 전통 시장입니다. 5천여 개의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넓어서 길을 잃기 쉽다고 하지요.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관광지라 물가가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흥정하는 것이 겁나고 가방이 꽉 차서 물건을 사지 않고 구경만 했습니다. 귀금속과 전통 공예품, 기념품점이 많고 온갖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분들이 가게 앞에 나와 있어서 들어가기가 더 겁이 났습니다. 흥정을 잘하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게나 식당 주인들 또 서빙하는 사람들 모두 남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스크에 들어왔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쿠사다시에서 샀던 스카프를 모스크에 들어갈 때마다 요긴하게 썼습니다. 모스크에 들어갈 때 입장료는 없지만 여성분들은 반드시 머리에 스카프를 써야 합니다. 모스크를 여러 곳 보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스탄불 여행의 백미는 크루즈이고 100리라라고 들었어요. 약 4,000원 정도니까 비싸지 않아서 크루즈 알아보러 왔습니다. 3시간 크루즈에 15유로인가 20유로 한다는 호객꾼을 만났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150리라 약 6,000원 정도 하는 크루즈가 있었고 20분 후에 출발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0리라라고 들었는데 그새 50리라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150리라는 아주 귀여운 편에 속했고요. 이스탄불 뿐만 아니고 터키 대부분의 입장료가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지미르 에피소스 유적지 입장료인데요. 자그마치 52유로, 우리 돈으로 7만 5천 원이 넘었습니다. 그보다 더 싼 입장료가 40유로인가 그랬어요. 궁전 입장료도 모두 몇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입장료 부담이 엄청납니다. 입장료가 비싸면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쓸 돈이 넉넉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이 정책이 현명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 주머니를 털어서 경제 부흥을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장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3월 말에 이스탄불 기온은 약 10도 안팎인데 바닷가다 보니 바람이 차갑습니다. 벌벌 떨면서 크루즈를 탔습니다. 갈라타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라타 다리를 지나면 금강만을 벗어나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나갑니다. 갈라타 다리는 낮아서 큰 배는 못 다니고 크루즈 같은 작은 배만 다닙니다. 갈라타 다리가 야간 명소예요. 다리 아래에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크루즈를 탈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가능하면 석양 무렵에 타시기 바랍니다. 석양과 야경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후에 타서 석양과 야경을 보지 못했고요. 이스탄불 떠나기 전날 이 갈라타 다리에 와서 석양과 야경을 보았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수많은 유적지와 멋진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꼭 오고 싶은 도시였는데요. 첫 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 카발라에서 출발해 8시간이 넘은 이동 끝에 이스탄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택시 호객꾼들이 접근했는데 호텔까지 50유로, 30유로를 불렀습니다. 당시 리라가 없었고 이스탄불이 처음이라 호텔까지 어떻게 갈까 걱정이었지만 터무니없는 요금에 전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막판에 20유로에 가겠다는 택시 기사가 있어서 택시를 타고 호텔에 왔습니다. 택시를 안내해 준 사람은 팁을 요구했습니다. 호텔은 올드타운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관광지와 가깝고 평점이 좋다는 이유로 선택했는데 유럽 최악의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돌마 바흐체 궁전입니다. 1856년부터 1889년까지 지어진 오스만 제국의 궁전이지요. 오스만 양식과 서양 문화가 어우러진 건물입니다. 마지막 술탄이 이곳에서 살다 쫓겨나게 되고 튀르키예는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스탄불 호텔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시설이 낡고 좁은 것은 그렇다 해도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났고 방에서는 소음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리스 카발라 호텔과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부실했고 맛도 없었어요. 독일 친구가 위치를 제외하고 3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파도가 잔잔하고 폭이 넓지 않아서 강처럼 보여요. 커다란 배가 떠다니고 또 갈매기들이 날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바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첫 인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이스탄불을 알면 알수록 이 도시가 얼마나 굉장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보스포러스 대교가 보이지요. 크루즈는 보스포러스 대교를 통과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반면에 튀르키예 사람들은 뭔가 화가 난 표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 여행할 때는 사람들도 친절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예쁜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어서 천국에 온 것 같았는데 튀르키예 넘어오니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사람들도 친절하지 않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호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뭔가 권위주의 문화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터키 국경이고요. 터키로 넘어오니 터키 깃발들이 마구 보이지요. 해안가에는 예쁜 집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과 차만 있는 풍경이었고요. 석양이 예쁘게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호텔 아침 식사이고요. 외관입니다. 걸한해 공원입니다. 수선화와 튤립이 일부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예쁜 고양이들, 그리고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 사진들입니다. 네, 머리에 스카프 두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스크였는데요. 블루 모스크를 먼저 보고 아야소피아를 보았더니 아야소피아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름 모르는 모스크, 그랜드 바자르이고요. 이스탄불 시내 곳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로마 시대 수도교입니다. 정보광 메흐메트 2세의 관이 있는 모스크입니다. 일부 순례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크루즈에서 찍은 이스탄불 시내와 보스포러스 해역 장면입니다.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따지면 이스탄불이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은 문화, 역사,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탄불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볼수록 지구에 이스탄불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눈에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왠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 친구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어요.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한 번인가 두 번 들은 것 같아요. 러시아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요. 권위주의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연인들은 아주 뜨겁게 아무데서나 포옹하고 키스하는 반면 그리스나 이스탄불에서는 손잡고 다니는 연인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좀 춥긴 했지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내린 다음 봄이 얼어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호객하는 사람이 메인 요리 외에 서비스 요리 2개를 무료로 주고 아주 맛있다면서 저희들을 안내했어요. 춥고 지쳐서 호객하는 사람에 끌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 외에 서비스 요리가 하나만 나왔고 청구서에 그 서비스 요리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그냥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이스탄불에 대한 인상은 썩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은 참으로 매력적인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신기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바닷가에 아무런 방파제 없이 건물과 길이 들어서 있습니다. 큰 배와 갈매기만 없다면 강처럼 보이는 바다입니다. 1700년 동안 제국의 수도였고 현재도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지요. 관광대국 4위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생각할 거리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하지만 좀 더 관광객에게 친절한 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로마를 지켰던 난공불락의 성벽이 보입니다. 정말 많은 유적지와 멋진 건물들이 바닷가로 늘어서 있어서 크루즈 관광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